네, 자 오늘은 디에런 팍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모로 또 다사다난했던 2024년 지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자 2025년에 또 항상 긍정적인 일만 있길 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에런 팍스가 주인공인데 일단 디에런 팍스의 사크라멘토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자 브라운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도 디에런 팍스의 행선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네, 디에런 팍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팍스의 운명, 그리고 또 향후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에런 팍스와 세크라멘토, 현재 뭐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무언가 좀 약간은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 약간은 지미 버틀러와 마이애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 팀들이 세크라멘토와 디에런 팍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제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이크 브라운 감독 경질 이후에도 디에런 팍스의 트레이드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디에런 팍스를 내보낼 생각은 없죠. 자, 하지만 디에런 팍스급 선수가 나온다면 달려들 팀은 차고 넘칩니다. 왜냐? 올 NBA급 선수고, 그리고 디에런 팍스처럼 지금 20대 중후반의 최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은 지미 버틀러급 나이가 아니더라도 30대 한 초반이면 몰라도 20대 중후반의 최전성기 선수는 잘 나오질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폴 조지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뛸 때 LA 클리퍼스가 그 많은 지명권과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주면서까지 폴 조지를 데려왔고, 디에런 팍스도 만약에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다면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달려들 겁니다. 일단 오클라호마 시티 굉장히 자산이 많죠. 1라운드 픽부터 유망주도 많습니다. 거기에 토론토, 그리고 휴스턴 나중에 다룰 거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빅터 웬반야마의 짝으로 팍스를 오랫동안 주시해왔다고 하죠. 여기에 항상 관심이 많은 마이애미, 늘 또 관심항의 또 다른 서부 컨퍼런스 버전인 레이커스, 총알이 많은 브루클린, 총알이라 하면 자 드래프트 픽, 그 다음에 셀러리 필러도 있죠. 그리고 내년 여름에 올해가 됐네요. 올해 여름에 60mm 빕니다. 최소 60mm. 그렇기 때문에 팍스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은 충분하고요. 자, 올랜도 매직, 메인 볼핸들러를 쓰지 않는 팀이죠. 왜냐하면 빅 윙이 파울로 방케로와 프란치 마그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팀의 디에런 팍스로 점을 찍으면 그야말로 활용점정이 됩니다. 역시나 좋은 자산들이 많습니다. 올랜도 매직도 가능성이 있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야기도 나돌아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스테픈 커리와 디에런 팍스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언더아머 커리 브랜드의 디에런 팍스가 첫 번째 주요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코트 바깥에서도 강한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이런 커넥션을 이용해서 또 디에런 팍스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팀들이죠. 이 팀만 하더라도 총 지금 9개니까 전체 33.3%의 팀이 최소 디에런 팍스에 관심이 있는 셈이죠. 자, 하지만 세크라멘토는 당연히 생각이 확고합니다. 팍스 트레이드 루머가 줄곧 나오고 있지만 당연히 세크라멘토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내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지 설령 팔더라도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드래프트 픽 한 장이라도, 셀러리 덤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팍스가 원하는 슈퍼맥스 계약 연장을 기꺼이 줄 것이며 비백 구단주 또한 팍스를 반드시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에 디에런 팍스가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올 NBA 팀에 뽑히게 되면, 현실적으로 올 NBA 팀만 가능성이 있으니 올 NBA 팀에 뽑히게 되면 슈퍼맥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일단은 마이크 브라운 감독을 해고한 것 자체가 구단이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물론 디에런 팍스와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불화를 겪었거나 대결 구도는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감독이 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에런 팍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는 팍스 네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필요하다면 트레이드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단 세크라멘토가 지닌 에셋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요. 케빈 허더, 트레이 라일스 이 두 명은 사실상 셀러리 필러 용도입니다. 여기에다가 데빈 카터,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지명한 유망주인데 부상 때문에 아직 나서지를 못하고 있죠. 얘도 팔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명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나 브루클린 네츠나 휴스턴 로켓츠 이런 팀들에 비하면 에셋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공식적으로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하고 싶은 후보는 캠 존슨, 캠 토마스, 브루클린 콤비들, 잭 라빈, 카일 쿠즈마, 브랜든 잉그램인데, 저는 이 트레이드 영입 후보를 보고도 아직까지 세크라멘토는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캠 토마스 와서 뭐 할 건데, 잭 라빈 와서 뭐 할 거냐고요. 그리고 카일 쿠즈마는 이제 좀 관심을 끄십시오. 카일 쿠즈마는 분명히 세크라멘토가 필요로 하는 4번 자원이지만 얘는 굳은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캠 존슨은 오케이인데 캠 존슨은 비싸고, 지금 세크라멘토는 어떻게든 빅맨, 블루 칼라 워커나 4번을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도 캠 토마스, 잭 라빈 저런 선수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몬티 단장이나 비백 구단주나 정신머리가 없구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브라운 감독 해고 전에 위 5선수를 문의했다고 하고요. 저 5명을 놓고 브라운 감독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브라운 감독 경질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브라운 감독에 대한 불만이 쌓였더라면 저 5명의 선수를 브라운 감독과 함께 상의하고 문의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세크라멘토가 얼마나 아마추어틱하게 일처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저 목록을 봐도 세크라멘토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디에런 팍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치 폴 그리고 팍스 캠프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에런 팍스는 2024-25 시즌 앞두고 킹스와 연장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킹스가 제안한 금액은 3년 165 맥스였지만 슈맥을 노릴 수 있잖아요. 올 시즌에 올 NBA 팀 서드 팀에만 뽑혀도 슈맥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연장 계약을 거절했을 때는 팍스가 세크라멘토를 별로 안 좋아하나? 좀 이상한데? 이런 시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슈맥을 노릴 수 있게 되니까. 슈맥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죠. 자, 하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루머에 따르면 올 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세크라멘토와 계약은 맺지 않을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크라멘토도 우리는 절대 팍스를 팔 수 없어요. 우리 팀의 얼굴입니다. 세크라멘토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우리가 어떻게 팍스를 팔겠어요. 당연히 이 입장이죠. 그런데 분명히 속으로는 계산기 두들깁니다. 왜냐하면 리치 폴 만만치 않은 인물이고, 디에런 팍스 계속 말 흘리고 있죠. 트레이드 마감일 직전이나 오프시즌에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디에런 팍스는 지금 세크라멘토를 완전히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세크라멘토 이미 봄농구 좌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즌 때 뭐 세크라멘토가 총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에셋이 많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라는 소도시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이 팀의 영구 결번이 되고, 그리고 우승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냥 낭만을 위한 행보로 가져가겠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남겠지만, 드레먼드 그린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팀에서 계속 뛰고 싶지만 결국에는 이기고 싶다. 저런 말을 현역 선수에게 흘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마음이 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에 다크호스가 디에런 팍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팍스가 떠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에런 팍스도 세크라멘토에 대한 애정이 식어 보이고, 세크라멘토의 올 시즌 일처리를 놓고 보면 진짜 이 팀은 망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더 크리스티 전 세크라멘토 선수이자 세크라멘토 현 어시스턴트 코치인데 인테림 헤드 코치, 지금 임시 감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디에런 팍스가 지난 8년 동안 맞이한 5번째 감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 항상 안 되면 뭘 하죠? 그 팀의 체질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팀의 윗대가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맨날 감독만 교체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중으로 돈 내고 경질하고 할 때 연병을 까요. 지금 세크라멘토가 그렇습니다. 8년 동안 슈퍼스타가 5번째 감독을 맞이한다? 얼마나 팀이 개판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2005-2006 시즌 이후에 감독 교체만 13번째입니다. 세크라멘토에서 그나마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었던 마지막 감독이 누구냐면 릭 아델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세크라멘토를 위닝 시즌으로 이끌고 밀레니엄 킹스를 이끌었는데, 그 이후에 2005-2006 시즌이면 지금 9년? 20년 동안 감독 교체만 13번 한 겁니다. 이 얼마나 팀이 개판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12명의 감독, 더 크리스 빼고요. 최근 12명의 세크라멘토 감독 가운데 승률 5할 이상은 브라운 감독이 유일합니다. 지네들이 잘랐던,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잘랐던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유일한데 해고했어요. 세크라멘토 같은 소도시에서, 그 다음에 구단주가 계속 간섭하는 그런 바보 등신 같은 구단에서 유일하게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했던 감독이 마이크 브라운이고, 세크라멘토 감독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감독상을 받은 인물이 마이크 브라운인데 그런 감독을 잘라요.
자, 브라운 감독의 경질은 선수단, 뭐 리더십 그룹이 있잖아요. 도만타스 사보니스, 디에런 팍스, 뭐 지난 시즌 해리슨 만즈가 있었고 또 말링 몽크가 올 시즌 들어갔는데 일절 논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구단 수뇌부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비백 구단주와 몬티 단장의 콜라보인데 이런 팀에서 팍스가 본인도 진짜 IQ 두 자리의 수비도 하고 리더로서 무언가 목소리도 내지 않고 좀 답답했던 면은 있지만 구단의 일처리가 이따위인데 본인의 전성기를 낭비하고 싶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세크라멘토를 좋아하지만 팍스는 떠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후보는 휴스턴일까요? 여러 가지 뭐 패키지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일단 디에런 팍스는 텍사스주 휴스턴 출신입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프레드 밴블릿과는 뭐 만기기 때문에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휴스턴 로켓츠는 줄곧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당장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휴스턴도 질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라파엘 스턴 단장은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면 나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전형적인 단장의 구라입니다. 만약에 좋은 이런 매물이 나온다? 지르는 게 NBA 단장이죠. 자,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 머신을 한번 돌려보면 디에런 팍스, 케빈 허더, 트레이 라이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의 프레드 밴블릿이나 자바리 스미스 혹은 아멘 탐슨, 그리고 캠 위트모어, 그리고 1라운드 픽 3장 정도인데 뭐 디에런 팍스 하면 1라운드 픽 4장, 5장이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위트모어도 유망주고 자바리 스미스도 유망주죠. 아멘 탐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휴스턴 입장에서 아멘 탐슨은 주기 싫을 것 같아. 그렇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이 트레이드 머신과는 별개로 자바리 스미스가 들어가는 게 세크라멘토의 높이 면에서도 그렇고 세크라멘토는 지금 4번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탐슨도 4번을 볼 수 있지만 2m 1cm 키가 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자바리 스미스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딜이 들어온다면 저는 휴스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프레드 밴블릿은 뭐 어쨌든 갭 이어 같은 느낌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장기 프로젝트에 미포함인 건 아니지만 또 이메이 우도카 감독이 같은 언드래프티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프레드 밴블릿에서 디에런 팍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면 몇몇 유망주와 1라운드 픽은 포기하더라도 달려야죠. 그리고 반년 렌탈, 뭐 1년 렌탈 될 가능성도 낮잖아요. 왜냐하면 휴스턴의 미래는 밝고 굉장히 또 강성인 우도카 감독이 있고 디에런 팍스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존 칼리파리 감독이 굉장히 엄격하고 저를 죽여놓을 것 같아서 켄터키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의외로 저런 맹장, 용장과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짧은 렌탈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휴스턴이 본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휴스턴 로켓츠가 디에런 팍스 영입의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번 미드 시즌 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오프 시즌 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저는 휴스턴 로켓츠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크라멘토는 이번에 마이크 브라운 감독을 경질하면서 정말 모든 뭐 언론 그 다음에 또 뭐 감독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었고 그리고 비백 구단주는 계속해서 팀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어요. 윗대가리들이 간섭하는 순간 그 팀은 끝납니다. 그리고 단장은 구단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몬티 단장이나 또 윌콕스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크거나 목소리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세크라멘토는 무언가 좀 버튼을 다시 눌러야 되고 디에런 팍스도 세크라멘토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가 세크라멘토가 우승 후보였다라는 댓글에 엄청난 악플을 달고 계시던데 저도 이 정도로 바보 등신일지 몰랐습니다. 네, 세크라멘토 팬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면서 디에런 팍스 어디로 떠날지 함께 또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